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학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이제 재개하는데, 자, 코 수술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많고, 제가 이 코 수술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부분서부터 해서 수술 방법과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들을 한번 이제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코 수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어 했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코가 예뻐지느냐, 이렇게 한번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코 수술을 왜 하려고 하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예뻐지는 게 맞느냐, 그냥 성형한 티만 나고 안 예뻐지는 경우들도 후두룩 하거든요. 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 안 맞으면 거기서 굉장히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뭐 다섯 번, 여섯 번, 뭐 이제 10번 넘어가게, 그렇게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코 수술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이제 신중하게 계획하고서 임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코 수술에서 만족스럽게 좋은 결과를 갖다 이제 얻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있어가지고서는 물론 이제 의사가 환자와 많은 소통을 하고 또 수술을 잘 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수술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 그 수술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정확한 지식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와 우리가 이제 관련된 일상어들이 있어요. 뭐 콧대가 높다, 뭐 콧대를 꺾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죠. 여기서 코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이 우뚝 솟아있는 이제 코는 뭐 조형적인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있지만은 거침없이 이제 뭐 자신이 이제 돋보이기를 원하는 또 높은 자존심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정신과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코의 높이가 심리적인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교과서적으로 나오곤 해요. 뭐 코의 높이에 비례해서 자존심이 물론 커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코의 입체성이 이제 돋보이지 않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과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단 말이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한치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미모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콧대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는 정말 한치 낮았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었겠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가든 사실 물론 얘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코에 대한 어떤 미용적인 중요성, 또 인상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리고 심리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망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코 수술을 하러 간다, 성형외과에 이제 갈 때 그 수술의 목적은 뭐냐? 코 수술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코 높인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코를 이제 단순하게 높이기만 하는 게 물론 코 수술은 아니죠. 뭐 휜 코 교정술도 있고, 매부리 코 교정도 있고, 화살코 교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코 수술한다라는 말은 코 높인다는 뜻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코를 높여가지고서 과연 얻는 수확은 뭐냐? 얼굴을 입체적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만들고,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또 이제 자존심을 세우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걸 서구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적인 얼굴을 부정하고 서양적인 얼굴로만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코를 높이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코술 역시도 이렇게 이제 서양에서 사실은 이제 시작된 코술을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좀 들여온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코를 높일 때 물론 높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너무 큰 코, 또 이제 너무 이제 휘어있고 보기 싫은 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좀 만드는, 코를 줄이는 수술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서양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압도적으로 코를 줄이는 수술이 많습니다. 이제 매부리를 깎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코가 너무 높은 것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코가 너무 큰 것도 안 좋고, 코가 너무 작고 얕은 것도 또 이제 안 좋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동서양 사이에서의 어떤 이제 중용을 찾아가는 것이 항상 이제 미학적인 면에서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 코에서도 우리가 역시 성형외과에서 지향하는 바는 웨스터나이즈, 이게 서양화하는 게 아니라 중도화한다, 중용화한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코수술의 목적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순히 무턱대고 높인다가 아니라 온건화한다. 온전하게 하고 온건하고 적절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오늘 제가 반드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코술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모델로 삼고서 어떤 지향점으로 삼고서 바라봐야 할 어떤 이제 모델이 있느냐, 그것에 있어 가지고서는 굉장한 오해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뭐 예컨대 한가인식 코처럼 만들고 싶다, 또는 반버선 코로 만들고 싶다. 이런 우리가 이제 단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어떤 지향으로 우리가 코수술을 갖다가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의 원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대표적인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조각품인데, 다비드상을 보면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어떤 이제 인체의 어떤 해부학적인 본질, 이거를 분명히 하는데 미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의 지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형의 목적도, 미용 성형의 목적도 인체의 본연의 구조를 갖다가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 수술에서 있어서도 코에 어떤 본연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제 뼈가 있고 연골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물들이 다 같이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어떤 본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스포츠카인데 이제 007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나온 차인데, 이제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는 뭐 이제 유명한 어떤 스포츠카죠. 디자인을 보면 이제 어떠냐. 헤드라이트, 또 이제 뭐 라디에이터 그릴, 또 본네트, 이런 것들은, 또 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동차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물들이에요. 헤드라이트 없으면 안 되죠. 그 헤드라이트의 목적은 앞을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적인 것을 살리면서도 헤드라이트의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이제 파묻혀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본연의 어떤 이제 구조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라지에트 그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앞에서 이제 저기 열기를 뿜어내려고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 기능적인 그런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라지에트 그릴 자체의 어떤 존재감이 또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보디빌더들의 이제 몸을 봤을 때, 대흉근, 또 뭐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 다음에 이제 또 복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존재감, 그걸 확실하게 드러냈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묻혀 있을 때, 이제 살이 찌면은 이제 보기 싫은 이유는 파묻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제 우리 인체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살을 갖다 이제 잘 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원래 본연의 이제 인간 해부학적 구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속 안에서 어떤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은 아주 조그마한 어떤 이제 그런 미세한 근육, 여기에 질감을 갖다 살리려고 1년 365일을 갖다가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수를 할 때에도 단순히 우리가 버선 코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아요. 코를 해부학적으로 뜯어보면은, 한마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뼈 부분이 있고 연골 부분이 있어요. 연골 부분은 두 쌍의 연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외측 연골과 하외측 연골, 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쌍 한 쌍 해가지고 4조각의 연골이 있는 거예요. 콧등을 갖다가 이렇게 쭉 타고 오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뼈고, 그 밑에는 이제 하외측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게 하외측 연골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외측, 여기까지는 콧대였고, 여기서부터 코끝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그냥 제가 번역을 하면 비참 위 멈춤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끝에 있는 연골이 3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중각부와 내각부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원래 인체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을 때 우리가 코 모양이 참 예쁘다고 생각하게 돼요. 코 모양이 물론 이제 예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박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 좋은, 그래서 이제 따온 이미지 한지민 씨 코인데, 콧대가 이제 내려오다가 코끝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코끝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수프라티브 브레이크, 그 비청비 멈춤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 밑에 쪽으로 보면 이제 코기둥으로 코끝과 코기둥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한 번에 각도가 꺾이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인프라티브 브레이크라고 해서 비참한 멈춤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기둥이 또 인중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들, 자, 이런 구조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단순히 그냥 내가 버선코로 만들겠다, 쫙 이렇게 이제 코끝에서 이제 올라가게 만들겠다, 그게 예쁠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참 편하지만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인위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타고난 어떤 미적인 어떤 이제 그 본질, 이런 거를 드러내는 데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조형적인 거를 갖다가 사람 얼굴에서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목적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곤 하는 거예요. 코 모양 갖다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모든 거는 이제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을 싸고 있는 어떤 이제 부속부가 있어요. 자, 집이라고 치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있고, 그게 이제 어떤 프레임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를 싸고 있는, 뭐 유리하고 뭐 샤시하고 뭐 이제 슬레이트는 요즘 안 쓰지만 이제 그런 지붕 부분하고 뭐 문짝하고 이제 이런 애들은 부속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에서도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코뼈하고 아까 얘기했던 두 쌍의 연골이에요. 이제 코뼈하고의 연골, 이 두 가지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코스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을 쓴다. 그럼 코뼈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맨들맨들하게 높이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코뼈 부분을 보조적으로 이제 붙이게 해가지고 쓰는 거고, 네, 우리가 뭐 비중연골이나 귀연골이나 뭐 늑연골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하는 거는 코끝을 이루고 있는 하회측, 상해측 연골을 갖다가 보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모양을 바꾸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만지게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코의 미용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뼈와 연골,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프레임들, 코의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구조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인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초적인 그 모양, 이거를 우리가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뭉개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인위적인 쪽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어떤 원초적인 모습을 갖다가 오히려 더 이제 살려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모든 미용 수술의 본질이에요. 뭐 대부분의 성형외과 교과서들이 서양에서 나왔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근점이라든지 뭐 끝점이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포인트들의 어떤 각각의 비율, 이런 것까지 다 교과서에는 써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개의 사람에 따라 가지고서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고 변이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거에서 딱 이제 맞게끔 입체적인 얼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로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름답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개괄적인 부분이었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코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